고려 말기과 조선 초기는 우리 역사의 격변기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몽주와 정도전입니다. 이들은 같으면서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 출신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중세 시기는 현대보다도 출신이 중요시되는 사회였습니다. 정몽주의 10대 조상인 정승명은 고려 인종 때 추밀원 지주사에 오른 사람으로 태안반도의 운하를 뚫는 공사를 맡기도 하는 등 당시 고려 내에서 경륜을 인정받은 행정가였습니다. 삼국사기 편찬과 세자의 교육을 맡는 등 인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의종대에 이르러 목숨을 걸고 왕의 잘못을 간하다가 말년에 자신의 제자이기도 한 의종의 버림을 받고 자결합니다. 이때부터 벌써 어떤 결기 같은 것이 느껴지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고려 말의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의 일부였죠. 정도전은 지금의 영주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향리 집안으로 그의 본관인 봉화 정씨는 봉화 지방에서 호장을 세습해온 호족 세력으로 정도전은 이런 연고로 인해 봉화백으로 자기를 받았습니다. 다만 외할머니가 노비 출신이라서 출신 성분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고는 했죠. 부친 정운경이 1350년대에 중앙관료가 되어 벼슬을 시작하자 정도전도 개경에서 이재현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습니다. 이후 이색과 교류하면서 이색의 문화에서 정몽주, 이승인, 하륜 등 유학자들과 함께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출신이나 집안 내력을 볼 때 정몽주가 정도전보다 훨씬 나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둘째, 개인적 능력입니다. 우선 정몽주는 학문, 정치, 국방, 외교 심지어 개인적인 무공도 있는 그야말로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그의 스승인 이색조차 그의 학문에 경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행한 외구 섬멸작전인 황산전투에서 이성계의 부장으로 전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굉장해서 사비를 털어서 외구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송환해 오기도 합니다. 성격도 꼬장꼬장하고 물신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배포가 크고 호방한 인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즉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정도전은 개인적 능력을 따진다면 정몽주의 80%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친화력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외골수에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어이 되갚아주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학문적인 것은 정몽주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그의 제자라고 딱히 알려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 정몽주는 제자가 차고 넘쳐서 고려 말에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정몽주와 인연이 닿아 있습니다. 셋째, 고려 왕실에 대한 자세입니다. 정몽주와 정도전 두 사람 모두 고려라는 왕조가 어떤 형태로든 거의 재창조에 가까운 변신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했습니다. 정몽주가 처음부터 정도전을 비롯한 이성계 일파와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신료들을 대표하여 위화도회군에 찬성합니다. 권문세족 출신인 최영을 비롯한 무장들을 제거하여 개혁의 걸림돌을 치웁니다. 우왕과 창왕의 패출에도 정몽주는 찬성합니다. 왕실의 성씨가 왕씨인 한에서는 모든 개혁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고려 왕조를 전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힘있게 추진해 갔습니다. 공양왕이 즉위할 무렵부터 절친인 정몽주와 원수 같은 관계로 변한 것도 정몽주가 그의 진심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몽주는 정도전을 탄핵하고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권력에 공백이 생긴 틈을 타서 정도전을 비롯하여 새 왕조를 개국하려 한다고 의심되는 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성계가 예상보다 빨리 부상에서 회복하여 그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지만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그런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넷째, 백성들의 평판입니다. 이 부분은 정몽주가 거의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정도전은 이성계 일파와 모의하여 고려 왕조를 멸망시킨 역적으로 평가되어 수백 년간 마치 역적의 대명사처럼 민간에서 조롱당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만든 제도와 시스템은 조선 왕조의 뼈대가 되어 왕조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죠. 다섯째, 후대의 평가입니다.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분투하다가 암살되는 충절의 상징으로 조선 왕조 내내 칭송과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의 후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선 중기부터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는 살인들이었으니 그의 사상은 조선 왕조를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특히 인조에서 숙종까지 살인의 지배자였던 송시열은 정몽주에 대한 열렬한 숭배자였죠. 조선의 역대 왕들이 정몽주의 후손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계유정난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 때 정몽주의 후손인 정보는 단종에게 충의를 다해서 단종 복위운동이 일어나자 사육신을 옹호하여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두둔한 죄로 거열형에 처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보가 끌려나간 후에 세조가 정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변에 묻자 신하들이 정몽주의 장손이라고 대답하자 이에 놀란 세조가 충신의 자손을 죽일 수는 없다고 하면서 형을 중지하고 영일로 귀양을 보내며 가산을 정몰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왕조시대 때 가장 중대한 죄인 영모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데도 정몽주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 겁니다. 현대에 와서 1960년대에 5.16 쿠데타 세력이 대대적으로 정몽주에 대해 찬양하는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쿠데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또 다른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정몽주와 같은 충절의 상징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필요했죠.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정도전의 자손들을 조정에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왕자의 난 때 직접 그를 참수한 태종이 마치 자신의 행위를 사과라도 하듯이 정도전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정도전의 자손들 또한 정몽주의 자손들처럼 조선 왕조에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신하들은 정도전의 자손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그 창조자의 자손들을 역적의 자손이라고 폄하하고 무시하곤 했죠. 정도전 본인은 조선 왕조 내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있다가 고종 때 경복궁을 재건하려고 하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의 건설자인 정도전을 신원할 필요가 생기자 비로소 그를 복권시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정도전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회를 개혁해서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방원이라는 한 사람에게 정치적 목적으로 살해되었다는 것이 있죠. 정몽주는 암살이라는 테러로 인해 죽었고 정도전은 왕족이 간죄라는 다소 황당한 죄목으로 1차 왕자의 난 때 잡힌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정도전은 술이 취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방이 장량을 이용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장량이 유방을 이용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말이지요. 자신이 이성계를 이용해서 조선을 개국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장량은 한나라가 건국되자마자 먼 곳으로 피신을 가서 다시는 조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국 공신이 거의 전멸당하는 한나라 초기의 난리통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죠.